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먼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장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전날 미국 증시도 그렇게 강세를 보여주지 못했고 약세 흐름에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가 올라도 잘 오르지 않았고,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지면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많은 분들이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장에 임하셨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0.8% 플러스 해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좀 빠졌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2600부터 지수 하방 구간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600에서 2300을 잡고 이 가운데 구간이죠. 300을 가운데로 나누면은 150. 그래서 2450 구간까지를 어느 정도 상단으로 보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2450까지는 반등이 좀 쉽게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느냐, 혹은 밑으로 다시 한번 맞고 내려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아직 2450까지 회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오늘 좀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오늘 카카오의 흐름 이게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반등의 강도가 조금 약해질 때마다 카카오 역시 지수의 흐름보다 조금 더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2450까지 한번 도전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2450에서 튕겨져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추세를 쉽게 아직까지 돌리지 못했다. 이후에 저점 구간 2350이나 2300 구간, 그리고 상단을 2450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행보가 좀 나와줘야, 그러니까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일단은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떠한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이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까지 아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연준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 연준이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이렇게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갈려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상황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연준의 그런 스탠스나 기조를 표현을 할 때 매파냐 비둘기파,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 매파는 좀 단호한, 그리고 비둘기는 조금 온화한 이런 스탠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매파는 금리를 빨리 쫙쫙쫙 해서 올려가지고 인플레 잡아야 된다. 비둘기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된다 했는데, 처음에 이 파월이 이제 이쪽의 의견을 좀 따르다가 인플레가 계속 심해지니까 지금 완전 주도권이 매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매파에서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블라더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립서비스 가까운 그저께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이 그 효과에 힘입어 좀 반등을 한 건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리스크가 전부 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 아직도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방으로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하방으로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지난주까지는 하방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 저가 매수의 형태로 반발 매수가 굉장히 또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아마 이 지수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또 되면은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금 아직 리스크가 시장에 있다 하면서 투심을 한번 꺾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450까지는 상단으로 열어둔다고 치고, 물론 2500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2600에서 하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회복을 해주는 거는 단기간에는 조금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당분간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이 흐름을 잡아가는, 그리고 시장의 하방 압력이나 그러한 상방으로 좀 제한되는 움직임도 좀 몸으로 겪어주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혹시나 이제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뭐 CPI 관련해서 이 지표가 굉장히 또 좋지 않게 나왔다, 인플레가 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이 하방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카카오든 시장의 흐름이든 어느 한쪽으로 섣부르게 예상을 하고 단정 짓기보다는 저는 양방향을 보고 가운데로 행보해 주는 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를 설명할 때는 제가 이전부터 이 나스닥 지수를 좀 연관 지어서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지수에 대한 설명을, 저의 관점을 한번 설명드렸고,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사실 이 나스닥이 좀 강세가 나와도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랑 우리나라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준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저는 이 미국을 좀 우선시하는, 지금 우리가 일단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신흥국이나 뭐 이머징 국가나 이런 쪽은 일단 한번 제껴두는, 그리고 미국을 조금 더 생각하는 이런 스탠스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조금 좋은 흐름을 잡아가도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환율이랑 유가랑 이런 쪽에서 이 자원 하나 나지 않고, 그리고 이 수입 수출에 굉장히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이 좋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기에는 이 코스피나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경계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떤 시나리오든 둘 다 열어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안 좋을 때를 확실히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시장이 좀 빠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이 지수가 거의 아까 보신 것처럼 0.8% 상승했습니다만 카카오는 마이너스 0.28%.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카카오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전부 다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심하죠. 블럭딜 한번 나오고 나서 이 2대 주주 알리페이가 이제 블럭딜을 치고 나서 그 이후로는 흐름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중간에 이제 게임과 관련해가지고 우마무스메였나? 그렇죠. 그 게임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나오죠. 지금 이쪽에 우마무스메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좀 시장이 이 이슈에 반응을 할 때도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호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추세가 전환된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을 꼬신 다음에 밑으로 빼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경계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빨려 들어가면 살짝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구간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카카오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카카오가 이 지수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나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매수해줬습니다. 외국인 매수해줬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는 일단 매도 포지션을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수하긴 했지만 굉장히 뭐 큰 유의미한 숫자의 매수량을 보여주진 않았고, 개인 매수한 거 좋지 않습니다. 이 개인 매수가 끊겨야만 카카오는 이 반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 개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한 주가가 오르기에는 딱 제한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런 수급보다 이 개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것만 체크하셔도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가 거의 이 과거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2021년 6월, 7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줄줄줄 흐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위쪽에도 나와 있겠지만 고점 부근에서부터 이 개인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유입이 됐습니다. 대량으로. 그리고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봐도 개인의 매수량이 가장 많죠. 근데 이러한 중대형주 영역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 개인이 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1월, 2월에도. 근데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수급은 중대형주 영역에서 절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주가가 앞으로 약세가 나올 확률이 높겠다, 혹은 강세가 나올 확률이 높겠다. 요거를 명확하게 좀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물론 뭐 개인의 수급이 붙어도 뭐 중소형주 영역에서나 사실 이런 거는 수급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형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논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이 중대형주 영역에서 대부분의 개인 수급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론 이 주식을 사긴 했지만 개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되고, 기관 쪽에서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연기금 역시 오늘도 대량의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카카오 쪽에서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 아마 이 태양광이나 이런 좀 많이 샀을 겁니다. 태양광 오늘 굉장히 강세였는데, 연기금이 주력으로 자기들이 미는 이 섹터가 지금 요즘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함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뭐 연기금을 욕할 수는 없는 게, 연기금이 이 빠지는 종목을 계속 매수한다고 하면은, 최근에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막 연기금 수익률 마이너스인 종목들 막 이렇게 까가지고 비판적인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이 수익이 나면은 저희한테 일단 좋겠죠. 그래서 금투는 오늘 역시나 지수 방어에 주로 오진 않았고 아마 다른 쪽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를 강하게 반등시켜 줄 때는 대부분 이 기관의 영향이 좀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수해 주느냐 혹은 매도해 주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지수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개인 매수가 어제부터 들어오네 이러면은 공격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중대형주 영역에서 그럴 때는 개인 매수가 좀 꺾이면은 그때 한번 반등을 노리고 들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밤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 분위기가 좀 좋게 형성이 되면은 내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50까지 한번 도전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 이후 구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카카오의 모습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카카오의 그룹주들 역시 다 같이 동반적으로 좋지 않은 수급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반등을 크게 하더라도 카카오의 그 지수의 힘만큼 명확하게 딱 들어와서 영향을 받기에는 저는 당분간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 한 72,000원 윗구간, 73,000원 구간까지는 회복을 해서 이 위쪽에서 소화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8만원을 도전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카카오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후에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때 음봉이 지수보다 또 크게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확률을 조금 더 높여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뭐 카카오가 빠지겠다 오르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밑으로 또 빠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두시면은 사실 구간마다 대응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계획만 시나리오만 잘 세워놓고 계시면은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대응해서 내가 주식에 크게 물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 수익을 또 3종목 올렸습니다. 이쪽에 또 회원님들이 수익 인증 보내주신 거 그대로 올려놨고, 최근 시장이 물론 이번 주 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의 리스크 고려해서 반등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단기 매매 진행하고요. 지난주처럼 시장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올라갈 확률이 다소 떨어진다, 그럴 때는 이 시장의 포지션도 고려하면서 매매 빈도를 살짝 줄여야겠죠. 당연히 그거는 시장 리스크 대비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에서도 물론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의 리스크, 하방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다만 시장에서 먹을 구간을 줄 때 확실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제가 지수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리느냐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 주 물론 제 관점이랑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2450에서 2500을 터치를 하더라도 이후에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카카오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 지수에 오르는 것보다 조금 더 약한 영향을 받고 좀 불리한 점이죠. 안 좋은 부분인데, 지수가 떨어질 때
또 음봉이 또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서 추가 저점 이탈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을 짜시고, 베스트는 72,000원, 73,000원 구간, 이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서 최대한 버티고 밑으로 안 내려가고 버텨줘야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개인 수급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 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이 단기간에 추세를 전환하는 건 힘들 겁니다. 예, 외국인 수급 지금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도 꾸준하게 체크하시면 대응하시는 데 마음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